결국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원화 자산의 포텐셜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패닉 상태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을 달랜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또 얻기 위해서 좀 과격한 행동들이, 또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트럼프의 지금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건지. 물론 강지훈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이게 될지 해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편의성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을 주로 보시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편의성, 저는 채권을 주로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편의성이 있는데, 과거 자산을 운용을 총괄하던 저희 상사분이 한번 저처럼 채권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경기가 항상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채권을 강세를 전망을 하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이 좀 경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런 언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제일 크게 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권이 중국의 경제권인데, 중국의 경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사를 또 했었고요. 현재 올해 금리 전망치만 봐도 2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보다 또 많이 하향 조정을 해서 연간으로 1.5% 성장률을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것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그게 이제 거의 하향 조정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하향할 거냐.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해서 이제 0%대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 그런 이제 국면에 다다랐고, 지금 상당히 많은 또 애널리스트들은 역성장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예측치로 사용해왔던 1.5% 경제 성장률 달성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0.1%만 되더라도 올해 1.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2, 3, 4분기, 3개 분기 동안 평균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해서 0.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1인데 2, 3, 4분기에 플러스 0.7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치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수출이나 자동차, 반도체 모두 어려워진다라고 보는데, 국내적으로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1분기의 역성장을 딛고서는 2, 3, 4분기에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도 지금으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성장률 전망 자체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 그리고 원화 자산에 대한 가격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가격도 그렇지만 채권의 가격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보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똑같이 원화로 표시된 자산이니까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을 매집해서 산다라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미국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국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외국인이 채권, 현물,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결국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또는 원화 자산의 포텐셜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인 뭐 전망도 일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좀 보수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원화 자산에 대한 또 어떤 긍정적인 뭐 견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 국내 성장률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숫자뿐만 아니라 그냥 피부에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고령화다, 뭐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말로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데이터상 뭐 그다음에 피부로 와닿는 거, 뭐 어디 뭐 음식점만 가더라도 해외 외국인들이 뭐 서빙하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와 뭐 트럼프 이슈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또 6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국내는 또 트럼프 이 이벤트와 다르게 또 대선 관련된 또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식시장 관점에서 뭐 대선 관련된 뭔가 뚜렷한 변화들, 뭔가 뭐 결국은 이 후보자들의 이제 관련된 뭐 주식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뭐 산업정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친 양당의 스탠스가 하나둘씩 차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어떤 색깔을 갖고 이 후보자가 어떤 색깔을 갖고 향후에 경제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양당 체제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후보들이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유력 후보가는 이제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력 후보의 뭐 저희 정치 색깔과 다 뭐 상관없이 지금 유력 후보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유력 후보들의 이제 경제 정책은 좀 중간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쭉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나 했는데 유럽은 또 이 독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원전을 또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어서 단순히 트럼프만 보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결국은 그런 확실한 테마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주도주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 전 좀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